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경제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출이 역대 최대라는데 옆집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반도체가 날아다닌다는데 대출이자는 또 올랐습니다. 유가가 떨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고요. 뭐가 맞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혼란을 하나로 꿰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40대, 50대가 실제로 어디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남들이 잘 안 하는 이야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15분만 주세요. 커피 한 잔 분량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배럴당 100달러. 이게 우리 생활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기름값 오르면 택배비 오릅니다. 택배비 오르면 쿠팡에서 시키는 생수값이 오릅니다. 결국 과자 봉지 속 과자가 줄어듭니다. 배럴당 100달러는 단순히 정유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바구니 이야기예요.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숫자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유가가 하루 만에 11% 폭락하며 8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새 26원이 빠지면서 1469원대로 떨어졌고요.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40대 이상은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사람들 아닙니까? 대통령 한 사람 발언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11%씩 출렁인다. 이건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시장과 정반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앞으로 2달 넘게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 떨어진 건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 구조적으로 기름값이 쌀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사우디 아람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에 재앙적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이 바닷길이 막히면 석유가 물리적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시장은 춤을 췄지만 구조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국내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중 반도체가 무려 176% 폭증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화면을 돌려보면 현실은 잔인합니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신청하는 채무 조정 신청이 5년 새 60% 급증하며 사상 처음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중소도시 하나의 전체 가구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코로나 때 버티려고 빌린 돈, 장사가 안 돼서 카드로 돌려막은 돈이 지금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게 접은 분, 은퇴 후 치킨집 열었다가 힘들어하는 분들의 얼굴이 바로 이 20만 건의 실체입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반도체 성장의 열매는 대기업과 그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동네 식당 매출로 스며드는 낙수 효과는 지금 현실에서 파이프가 막혀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대출이자만 수십만 원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단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약 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피자로 비유하면 조각수가 줄어든 만큼 내가 먹을 조각의 크기가 커지는 원리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SK 목표 주가를 40%나 올린 겁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니 은행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응해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3%대까지 올리며 고객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우리 40대가 주목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스스로 가치를 높이며 무거운 닻을 내리는 바에, 즉 주주 가치를 지키는 기업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첫째, 기름통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봐야 합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84% 급증했고 전 세계는 AI 인프라를 깔기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미친 듯이 사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석유 전쟁 뒤편에서 디지털 패권 전쟁이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에너지 불안이 원전 르네상스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유가가 불안해질수록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조선업의 부활입니다. 에너지 수송이 LNG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원전, 조선. 이 세 가지는 모두 중동 위기가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바람의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유가나 환율 같은 당위 지표에 베팅하는 건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 닻이 단단한 배를 고르세요.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자사주 소각처럼 돈으로 주주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모래폭풍 너머.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는 AI, 원전, 조선 분야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서핑보드를 탈 것인가?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폭풍이 재촉하는 미래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세대는 위기 때마다 다음 판의 지도를 먼저 읽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도 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